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합격 모의고사 10회차 중에서 6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다. 2번 수분이 적은 마른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드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식사하는 도중에 맛이 있는지 질문한다. 5번 숟가락 가득 담아 입에 넣어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좀 물로 헹궈주시면, 그쵸? 삼키는데 좀 불편함이 덜 하겠죠? 네. 자, 2번 같은 경우에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려워요. 마른 음식 같은 경우에. 예. 그 다음에 턱을 드는 자세로 하시면 기도가 열려버리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건 좋은데 앞으로 숙이면서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지만 기도가 좁아져서 음식이 넘어가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식사하는 도중에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답하시다가 살이 걸릴 위험성이 많고요.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주셔야지 가득 담으시면 안 돼요. 네, 다음이요. 37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체를 뒤로 젖힌다. 2번 식탁은 대상자의 배꼽 아래 높이가 되도록 한다. 3번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4번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침대를 수평으로 눕힌다. 5번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30cm 거리에 두고 올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주셔야 되고요. 자, 식탁은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의 높이가 되도록 맞춰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수평으로 눕히시면 안 되죠. 앉을 수 없다면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가량 올려서 상반신이라도 올려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올려다보게 되면, 자, 선생님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자, 올려다보는 순간 고개가 뒤로 젖혀지죠. 아, 예, 그러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살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해야지만 턱을 들지 않아서 살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네. 38번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제공한다. 2번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이상 세척한다. 4번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한다. 5번 주입 후 똑바로 누운 자세로 30분 정도 유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차갑게 제공하시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 정도의 온도, 약간 미지근하게 따뜻한 요 정도. 그다음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이게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의료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하셔야죠. 네, 먹는 거니까 우리 아침 먹은 그릇에 점심 먹지 않잖아요. 설거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식사를 주입을 다 하셨다면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유지해 주면 됩니다. 39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2번 대변이 부드럽다. 3번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4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5번 소변이 투명하고 맑다. 이거 이것도 정답이 보였네요. 네. 네, 갈 시간이 없네요. 여기 이미 밑에 띄워놔가지고, 아, 이거 확인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정답은 일단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제가 해설에 굉장히 많이 넣어놓긴 했어요. 이거 사실 표준 교재에 있는 거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다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소변은 사실 연하고 노란색, 투명한 거, 맑은 거, 요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은 딱딱하지 않고
그죠? 너무 녹지 않고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정상 대소변의 상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40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 덮개를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2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도록 한다. 4번 차가운 물티슈로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5번 커튼이나 스크린은 심리적 위축감이 느껴지니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수치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네, 헤아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닦을 때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또 정확히 말하자면 요도, 질, 항문,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 협조하에. 네, 그 다음에 차가운 물티슈는 변이가 오히려 감소하죠. 커튼이나 스크린 필요하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은 방지시켜줘야 되니까 반드시 커튼이나 스크린 사용하셔야 됩니다. 41번 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하면 호출배를 손 가까이 두고 나온다. 2번 이동 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3번 주변 환경은 조용하게 해준다. 4번 안전을 위해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변기는 차가운 물로 닦아서 변이를 자극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동 변기는 매번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주변은 조용한 것보다 예, 이게 소변이 또 이렇게 타다닥 이렇게 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수치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변기 밑에 화장지 같은 걸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서 배설이 소리가 나는 것들을 좀 잘 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어디에 깔아야 될까요?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밑에 깔아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예, 요런 표현들이 저기 사실은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동될 수 있고요. 원래 명보사 실기시험은 이렇게 말 장난 형식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답이 보인다고 하는 거. 그다음 변기는 아까도 좀 전에 나왔죠. 차가운 걸로 하시면 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따뜻한 물로 데워두시는 것. 요게 훨씬 더 예, 변기를 예, 이동 변기 사용하는 돕는 정확한 방법이지요. 42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대상자의 둔부 주변의 피부 발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2번 온찜질 팩을 한다. 3번 피부 연고를 바른다. 4번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참 노을샘 1번 좋아요. 네, 1번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집의 난이도를 네, 올리지 않고 조금 풀어보시는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풀어보시는 선생님 조금 막 어렵고 까탈스럽고 이런 문제들 사실 별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문제집은 너무 어려우면 풀다가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냐고. 그 난이도에 조금 쉬운 것도 1번에 답이 있는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끝까지 다 읽으실 거예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저귀 교환할 때 둔부 주변에, 예, 이렇게 발적이 있다면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 해주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죠. 이게 또 이제 욕창이 오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대처법이기도 하고요. 자,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하루 동안 모았다 비워낸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매번 씻어 다시 사용한다. 4번 아랫배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 연결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유치도뇨관을 교환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아랫배에 불편, 그러니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혹시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두어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요. 소변 이상 여부는 확인을 하셨다면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막 모았다가 며칠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매번 씻지 않습니다. 세척하지 않아요. 이거 두세 시간마다 소변량과 색깔을 확인해서 비워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예, 우리가 씻는 거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때 교체를 하는 거죠. 소변량이 적어졌다. 이런 경우에 시설자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유치원료 간의 교환은 요양보호사가 하셔야 되는 행위가 아닌 거죠. 의료행위다 보니까요. 44번 의치 사용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분 의치를 뺄 때는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낮게 해서 돌려준다. 2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3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4번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변형을 막는다. 5번 깨끗한 거즈에 감싸 보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하셔서 변형을 막아주셔야 돼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부분 의치, 그러니까 요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전체 의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분 의치면 의치를 고정하는 클래스프가 있어요. 금속 장치요. 예, 그걸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주셔야지만 부분 의치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삽입 후가 아니라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를 입안 헹궈주셔야 되고요.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되죠. 거즈에 감싸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에 담긴 용기 또는 의치 세정제 여기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변형되지 않게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자, 45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두발 청결 돕기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로 모발을 적신 후 드라이 샴푸를 발라준다. 2번 머리때와 기름기를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3번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번 두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 사용은 안 된다. 5번 드라이 샴푸 사용 후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해준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 또 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드라이 샴푸를 쓰는 거죠. 네, 드라이 샴푸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모발을 적시는 아니요, 적시지 않아요. 네, 젖은 수건이 아니요, 물 쓰지 않아요. 마른 수건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를 빗을 때는 모발 끝 쪽에서 두피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죠.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가주셔야 맞는 거지요. 네. 자, 46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2번 여성의 회음부는 요도, 항문, 질 순서로 닦는다. 3번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5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어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알코올로 닦지 않아요.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세운 자세가 되셔야지만 회음부가 보이거든요. 네, 차가운 물을 끼얹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차가운 물은 수축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물에 끼얹어 주셔야 됩니다. 자, 47번 남자 대상자의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2번 면도기는 면도를 다 마친 후 물로 씻어낸다. 3번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부터 강도가 약한 볼 부위로 실시한다. 4번 비누 면도 크림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라준다. 5번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 얼굴에 남아있는 거품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시면 건조를 좀 완화시켜서 면도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면도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면도 중에 수시로 면도기를 물로 씻어서 깎인 수염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강도가 강한 부위로 실시해서 갑니다.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비누나 면도크림은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는 것이 수염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발이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예, 그래야 세워져서 면도에 수월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따뜻한 물수건, 예,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48번 대상자의 똥목욕 돕기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때때로 말을 건네어 상태를 확인한다. 2번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근다. 3번 몸 씻기 시간은 30분 이상 시행한다. 4번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를 유지한다. 5번 혈압이 상승한 경우 혈압약 복용 후에 진행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혼자 이제 욕실 안에서 목욕하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문은 잠그지 않으셔야 되고요. 우리 몸 씻기를 하실 때 시간은 20분에 30분 이내로 예,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가 적당하고요. 혈압이 상승했을 때는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진행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네. 49번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가까워질수록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2번 무게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3번 몸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4번 지지면을 최대한 좁게 유지한다. 5번 빠르게 동작을 변경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무게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켜 주시는 게 네, 신체 정렬에서 좀 안전한 자세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멀어질수록 신체 손상 위험이 예,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가 아니라 멀어질수록 가까워질수록이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몸의 작은 근육이 아니라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지면은 넓혀주셔야 돼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셔서 동작은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빠르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50번 침대 위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기 위해 걸터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선다. 나,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한다. 다,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켜 앉힌다. 라,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힌다. 네, 자, 순서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라, 나다. 자, 첫 번째,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자, 보시면, 걸터 앉았습니다. 앉히는 순서죠? 예, 1번.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 서신 다음에,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눕히는 방법에 따라, 예, 옆으로 돌려눕힙니다.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예, 대상자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단 한 손 다리를 지지하고, 자, 어깨 쪽 팔에 힘을 줘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해설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만 제가 기입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동작을 하나 읽으면서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신다면 표준기대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장면의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반드시 표준기대로 돌아가셔서 교재에 나와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참고하셔야지만 이런 순서들이 조금 빨리 추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연상 작업을 하는 연상 능력에 따라서도 이 체변경의 정답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예, 그게 능력입니다. 자, 51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곳은 1번 평평한 평지, 2번 오르막길, 3번 계단길, 4번 내리막길, 5번 울퉁불퉁한 길. 네, 정답은 울퉁불퉁한 길이죠. 크기가 작은 휠체어의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앞으로 밀기가 힘들어지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는 곳이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둔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지지한다. 3번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90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잠금 장치를 잠근다. 4번 대상자가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의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5번 왼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린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건강한 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서 몸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 왼쪽 다리. 정답이죠.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두셔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에 두셔야 답이 맞고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 쪽에 무릎을 지지하셔야 되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30에 45도 비스듬히 놔주셔야 되고요. 휠체어의 팔걸이를 오른쪽 손으로 바닥을 지지한다. 네, 이거 뭐죠? 4번은 건강한 쪽 손으로. 건강한 쪽. 어쨌든 지지를 하는 쪽은 항상 건강한 쪽으로. 근데 오른쪽 손이 마비니까 왼쪽 손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 사실 헷갈리는 문제예요. 난이도도 이거는 거의 중수준이고요. 잘 가면 3도 갈 수 있어요. 왜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계속 정답, 오답, 정답, 오답을 추리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전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정답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만 풀어주시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풀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자, 53번.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걷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읽으면 헷갈리니까요. 정답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했어요. 그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죠? 오른쪽 다리. 그러면 보행기, 보행보조차와, 그죠? 그 다음에 불편한 쪽 다리가 먼저 가시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 왼쪽으로 바꾼다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면 2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아닌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다면,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요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보행 보정차에 걷는 순서를 어차피 3개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순서를 53번 풀어가시면서 같이 푼다면 문제 3개 풀고 가시는 거예요. 자,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앉는 면이 높은 것이 좋다. 2번 팔걸이가 없는 것이 안정적이다. 3번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야 한다. 4번 다리 밑부분은 잘 미끄러지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등받이가 낮은 것이 좋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지금 보시는 복지용구는 목욕 의자고요. 네, 의자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거나, 그죠? 또는 회음부 닦기 좋은 의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물이 빠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앉는 면은 낮은 것이 좋고요. 팔걸이는 그림처럼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거죠. 다리 밑부분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재질이 좋고요. 등받이는 높은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5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초, 겨자, 후추보다 소금을 사용하여 맛을 낸다. 2번 가능한 한 단순당질을 섭취한다. 3번 칼륨이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감자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 4번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5번 국물은 되도록 많이 섭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권장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됐지요. 소금을 줄이고 식초, 겨자, 후추 같은 걸로 맛을 내주셔야 되고요. 고혈압이어도 단순당질보다는 복합당질을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알코올은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왜냐면 술 자체가 고혈압 약이랑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약효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국물은
소금이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56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드라이 클리닝 불가함, 2번 다림질 할 수 없음, 3번 그늘에서 건조, 4번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5번 짜면 안 돼. 네, 정답은 4번이죠. 요거. 예, 요거 약하게 짜주라는 얘기고요. 그쵸?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탁기요, 건조기요, 뭐 요런 것도 시험 문제 사실 종종 자주제를 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57번 장기화 기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지원 지침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음식 냄새 혹은 꽃향기 등으로 감성 자극하기, 실내는 나무 혹은 종이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꾸미기, 적절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하기. 1번 진압력 지원, 2번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3번 기능적인 능력 지원, 4번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5번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환경적인 자극과 질을 조정하는 거죠. 향기, 그 다음에 질감, 조명 이런 걸 이용해서 환경적 자극. 네. 자, 우리가 진압력 지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지원일 거예요. 그래서 시계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능력을 지원한다는 건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를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예. 그다음에 4번의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다는 것은 장기화 기관에서도 대상자 생활이 지속되도록 뭐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공간 안에서도 어르신 스스로가 있고 싶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뭐 바닥이냐, 침대냐, 뭐 원하는 거 양쪽에 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 좀 여기는 아담하니까 좀 작은 공간이 좋고 이런 식으로 예, 공간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예,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좀 골라갈 수 있는 다양한 환경도 좀 구성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선택권을 좀 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신설 영역이에요. 2024년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걸 제가 문제로 출제를 한 거거든요.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치매 가족과 신뢰를 쌓아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법 중에서 어떤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화법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1번 공감, 2번 관심 전달, 3번 조언 및 정보 제공, 4번 나아 메시지 전달법, 5번 힘 도둑이.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의 생각을 부드러운 화법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우리 나 메시지 전달법은 이 치매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법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단계 4개. 있는 상황 그대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그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오는 느낌, 그 다음 바램 이렇게 4단계가 사실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기법입니다. 자, 59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2번. 치매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한다. 3번.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눈에 띄는 곳에 두어도 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발견되어도 처방된 약은 모두 복용하게 한다. 5번. 주변 환경을 자주 바꾸어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어르신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시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예, 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것들이 불안감을 덜어주고요. 규칙성을 갖게 하고 인지 능력을 좀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일정표대로 만들어 돌려주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죠. 예.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치매가 있어도 습관적으로 해오시던 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위험한 거와 위험하지 못한 거
구별하는 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 그런 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두 네,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이 발견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져가셔 변경을 주셔야 되죠.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바뀌는 환경에 또 인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은 되도록이면 예, 고정,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6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방 기구를 켜놓았을 때 혼자 있게 한다. 2번. 창문은 열어둔다. 3번. 다리미, 단추, 세제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한다. 5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좀 그림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난방기구 위험하니까 켜두시면 안 되고요. 창문 열어두시면 큰일 나요. 이거 잠겼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창문으로 밖으로 나가는 시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리미, 단추, 세제는 위험한 거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화장실은 낙상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등은 밤에도 켜두시는 것이 안전한 환경입니다. 자, 61번. 치매 대상자가 우리 시장에 옷 사러 언제 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장이 멀어서 지금은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자고 말한다. 2번 아들이 오면 같이 갈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 3번 시장 구경하며 즐거웠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한다. 4번 어르신 옷장에 옷이 많으니 안 사도 된다고 말한다. 5번 바빠서 같이 가줄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시장에 옷 사러 언제 가? 네. 자,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환기법을 적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 과거의 경험 이런 거죠. 즐거웠던 경험. 이런 얘기를 함께 하시면서 예, 또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이죠. 62번 바지를 움켜잡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4번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5번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바지를 움켜잡고 배회를 해요. 자, 우리가 배회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체적인 욕구, 혹시 배고픔이나 배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배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인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지를 움켜잡고 왔다 갔다 하신다. 혹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 배설의 해결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하실 수 있는 배라면 이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배회일 때는요. 신체적 욕구, 배고픔이나 배설이 문제가 아닌지 해결해준다. 찾아본다. 이런 거죠. 63번 치매 대상자가 생선구이 냄새가 난다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생선구이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랑 마트에 사러 같이 가요.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3번 옆집에서 나는 냄새니 신경 쓰지 마세요. 4번 요즘 생선을 많이 드셨잖아요. 드셨잖아. 아이고 반말이네요. 드셨잖아가 아니라 드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데. 네,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왜 갑자기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죠. 생선 냄새가 난다. 생선 냄새가 난다. 아마도 환각 중에서 냄새니까 환후예요. 예,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시면 안 돼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 예, 어르신 생선 냄새가 나세요? 생선구이가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마트에 사러 가실까요? 이렇게 적절하게 공감 형식의 대화를 진행해 주셔야지만 돼요. 예,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똑같이 예시가 나온다가 아니라 공감을 하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예시가 바뀌더라도 적절하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법, 공감 기법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때의 기분과 감정이 어떨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로 대신
던져주시는 거. 그게 공감 기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환각일 때는 이 기법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에 나가야 된다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이 오면 같이 가자고 말한다. 2번. 밖은 어두워서 내일 나가자고 말한다. 3번.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말한다. 4번. 옷을 다 꺼내놓으면 정리하기 힘들어지니 그만하라고 부탁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아기인형을 가지고 와서 우유를 먹이자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인형요법이죠. 인형요법. 석양증후군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딴 데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애완동물도 있고, 인형요법도 있고, 익숙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 항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지우개를 떡이라고 하면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먹을 수 있는 떡을 사다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2번 어떤 떡이냐고 물어본다. 3번 얼른 가서 지우개를 빼앗는다. 4번 지우개는 먹으면 위험하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치매 대상자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이걸 어시 바꾸실래요? 아, 예. 그러면 예, 돌봄자 손에 간식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얼른 내려놓으시겠죠. 그걸 잡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6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매 대상자가 혼자 집을 나가 길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 벗으면 안 돼요. 1번.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당장 해야 할 일만 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기 때문이다. 3번.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번. 외래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 정답은 2번이죠.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미래형. 벗으면 안 돼요, 부정형. 사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양말 신고 계세요? 이렇게. 그럼 그냥 양말 신고 계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다. 왜냐면 시제가 헷갈려서 그렇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치매신들은 시제의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오로지 현재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거도 현재를 끌고 와서 오늘을 사시고 미래도 끌고 와서 오늘을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그 시간 되면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67번. 신문, 드라마, 새로 만난 주변인을 2명 선택한 다음에 네모 안에 암기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고 얼굴의 특징과 연관지어 첫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적는 프로그램은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인가? 1번 운동 능력, 2번 진압력, 3번 기억력, 4번 표현력, 5번 계산력. 자, 정답은 3번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기억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삼행시죠. 얼굴 삼행시. 기억력, 창의력, 언어 능력, 집행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기억력만 하나 냈을 뿐이에요. 답을 바꿔서 창의력 해도 창의력이 정답이 돼야 되고, 언어 능력 해도 언어 능력이 답이 돼야 되고, 집행 기능 해도 집행 기능이 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인지 기능의 훈련에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항상 표로 정리하고 있죠? 네, 이 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네. 요거만 나는 게 아니라 다 날 수 있어요. 지금 빨간색 글씨 써놓은 거는. 아, 손가락 능독해는 주의 집중력, 억제로 소근육 증진시키는 거구나. 아, 날짜 계산기는 계산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각 인지 프로그램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암기. 이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도 교육원 수업하고 왔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을 하시면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핸드폰에 스크린샷 이렇게 하셔가지고 갤러리에 넣고 반복으로. 그리고 암기는 표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넘기면서 못 외웁니다. 왜냐면 넘기잖아요. 앞에 게 뭐였는지 잊어버려요. 또 넘기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표로 항상 정리를 하셔서 한 번에 통째로 외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68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2번 끊임없이 비교하며 듣는다. 3번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4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간다. 5번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경청을 방해하는 거고요. 5번만 경청하는 태도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69번. 제가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를 해서 푸념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번 센터장님에게 전화해 드릴게요. 2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시군요. 3번 푸념을 자주 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4번 시간 이외에 업무를 하고 있으니 추가 수당을 주실 건가요? 5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우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무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우리 나전달법에는 항상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번 상황,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2번 영향, 3번 느낌, 4번 바램. 이 순서로 가는 거죠. 서비스 시간 외에 다른 전화를 자꾸 하시면 이게 있는 그대로 상황이잖아요. 네, 영향. 통화가 어려워서 예, 제가 조금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근무 시간에 얘기하를, 예, 근무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정중히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법입니다. 네. 자, 70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 2번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보다 지시대명사로 설명한다. 3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4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대상자 뒤를 따라 걷는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부터 먼저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시각장애이시니까 이미지 전달이 어렵다면 이렇게 만져보시는 건 되잖아요. 촉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시라 정면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사물의 위치는 지시대명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여기 이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뒤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유형보사가 반복 앞으로 나와서 걷는 것이 좋고요. 자, 만나면 심지어 접촉 깜짝 놀라세요. 시각장애에 있어서 이야기는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셔도 됩니다. 순서 뒤바뀐 거죠. 자, 71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3번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 라고 말한다. 4번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5번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관성 있게 대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면에 다가가서 노인의 시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말을 진행해 주셔야 되죠.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이요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동작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동작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자, 모르는 것만 찾아서 말해 주시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왜냐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강점을 찾아주는 게 좋고요. 설득하는 말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말로 다 설득하는 것보다 감정 표현을 자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7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기,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 유지하기, 주장과 감정 수용하기, 2번 배설행동, 2번 섭식장애, 3번 성적행동, 4번 망상, 5번 수면장애. 자, 정답은 망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온화한 태도죠. 네.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어떤 피해의식, 불안감, 상실, 고도, 또 무관심, 네, 무시,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보통 망상의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걸 실제 일어났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서도 안 되고 설득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수용을 인정 받아주셔야 돼요. 감정 그대로 주장과 감정을 수용해 주시는 거. 예, 이런 게 우리가 망상의 대처법이고 또 선생님들 상황별 대처에서도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 토론 수업도 하고 또 실제 상황을 찾아보는 답을 만들어 보잖아요. 시험 문제도 실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치매 문제가 예전보다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문항 분포를요. 제가 오늘 내일 블로그에 문항 분포 좀 쓸 거거든요. 혹시 제 양보사 정보글을 좀 보고 싶으시면 제가 항상 유튜브 설명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넣고 있어요. 거기 오시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시험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미처 영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들은 블로그에서 제가 글로 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조만간 문항 분석표를 좀 넣을 거예요. 기존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뭐 의사소통 몇 문항, 치매는 몇 문항 이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 정확하게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걸 유추로 문항 분포수를 보면 치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섭취 문제가 많이 줄었거든요. 단원 하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지요.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 한 번씩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다음 갈게요. 73번 대상자의 응급 상황 중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선홍색의 피부색, 2번 안정된 의식, 3번 미약한 출혈, 4번 심한 통증, 5번 안정된 호흡. 네, 정답은 4번 심한 통증이죠. 자, 의학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라는 위기 징후에 상당한 출혈, 미약한 출혈,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그치, 안정된 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 호흡은 안정이 아니라 호흡의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아마도 청색증, 파랗게 이렇게 바뀌는 피부색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른다. 부종 같은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답이 됐던 심한 통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판단하셔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74번. 전전 및 전기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정전의 원인부터 살펴본다. 2번 이상이 발견되면 요양기관 센터장에게 수리를 의뢰한다. 3번 녹은 냉동식품은 재냉동을 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촉을 해서 원인을 제거한다. 5번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중단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의료 장비 같은 게 중단되면 언론 신고해야죠. 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없을 때 원인을 찾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공사 업체 수리를 의뢰하셔야 되죠. 녹은 냉동식품은 재냉동할 수 없습니다. 세균이 많이 집중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기가 옮겨오는 거죠. 75번 감염성 질환인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된 대상자 구토물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2번 계절적으로 5월부터 8월에 발생이 높다. 3번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4번 익힌 굴, 익힌 해산물, 익힌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된다. 5번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기침, 재채기, 가려움증의 증상이 발생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을 통해서 옮겨가는 집단,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잖아요. 예, 요거 3번이 맞습니다. 구토물에 의해서도 2차 감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높게 생기고요. 익히지 않은 굴, 익히지 않은 해산물, 익히지 않은 어패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바이러스 노출되면 기침, 재채기, 요거는 호흡기 증상이잖아요. 요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두통, 발열,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76번. 대상자가 운동하던 중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2번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3번 골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냉찜질을 해준다. 4번 손상부에 있는 장신구는 계속 착용해도 된다. 5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외형상 변형이 관찰된다면, 네, 변형은 뭐 크기라든지 부종이라든지 모양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게 된다면 골절 의심할 수 있죠. 손목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골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일단 병원 진료를 보는 걸 우선을 합니다.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지나 팔찌나 장신구 같은 거 미리 벗겨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골절 이슈되는 게 출혈이 있다면 멸균꺼지를 이용해 상처를 덮어주셔야 돼요. 압박붕대로 막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압박붕대 감다가 골절된 부분에 이 뼈 모양이 막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꺼즈로, 예, 멸균꺼지로 상처 이렇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77번 대상자와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다가 손가락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은 이번 출혈이 많은 경우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고 두 번째 패드를 덧댄다. 이번 출혈의 원인을 가장 먼저 찾아본다. 3번 출혈이 멈춘 경우 상처는 개방한다. 4번 자연스럽게 출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만진 경우에 위험보사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맨손을 만졌다. 출혈. 예, 혈액이 사실은 제일 감염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만졌다면 깨끗이 씻어 내주셔야 되고요. 자,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예,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패드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에 우리가 출혈의 원인을 가장 먼저 출혈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지혈이에요. 그 다음에 출혈이 멈춘 경우에는 상처를 개방하시면 안 돼요. 이 또 균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에 드레싱, 소독을 진행해 주셔서 상처를 깨끗한 멸균꺼지나 이런 걸 덮어 주셔야 되겠죠. 자, 78번. 치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고 쓰러진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은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약을 토하게 한다. 3번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눕힌다. 4번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면 똑바로 눕힌다. 5번 토사물은 빨리 치운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은 병원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하셔서, 예, 이게 이제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셔서, 예, 위세척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자, 의식이 없다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주셔야 되고요. 입에서 혹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고개를 옆으로 높여주셔야 돼요.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 포물에 의해서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토사물은 모아서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빨리 치우시면 안 됩니다.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 엄마 헷갈리니까 1패드 위치, 2패드 위치. 네, 자, 한번 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붙이고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그림으로도 이렇게 1패드, 2패드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뭐 왼쪽 겨드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냐 글씨냐.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붙이는 위치를 잘 기억하시는 거. 그래야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고 이야기를 해도 대꾸가 없다.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1번.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반응이 없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고 알려준다. 3번.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그냥 둔다. 4번.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눈을 맞추며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한다. 5번 한 번 물어봐서 대답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무감동이죠. 예. 영상 보셨죠? 수업하실 때.
거기 보시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딸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막 나중에 성질 내잖아요. 삑 틀린 거고, 옳은 반응은 잘 보는 이제 눈을 맞추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하면 훨씬 반응합니다. 어, 제가 문제집을 출간했을 때는 2024년 시험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면 1월부터 공부를 하셨어도 30일 수료하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문제집 2월 15일 정도 출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 때는 이 내용의 상황별 사례 15장이 시험 문제 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알 바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 문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나옵니다. 대신에 80번이 아니라 치매 파트에서 이 문항들을 예시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다고 시험 보신 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번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15장이 시험이 나는 거야? 예, 납니다. 예, 행동심리 증상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문항 중에 거의 80번이 15장에 관한 문제 10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여기도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마도 다음 주가 돼야 또 올 겁니다. 네, 되도록이면 이번 달 안에 10회차까지 해설 강의 다 하려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함께 해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조만간 7회차 문제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